자, 이번에 이렇게 무더기 기소, 전격 기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말하자면 그 중간 간부들이 새 임지로 가기 전에 빨리 이걸 수사를 일단락 짓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 기소를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최광욱 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면 이들을 수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발언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논란과 파문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인사검증을 통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출범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단 35일짜리 법무부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갈리게 되는 참담한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인사 검증을 통해서 검찰 조직의 수많은 인사들이 됐고, 그 검찰 조직의 인사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 조직이 와해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요.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앞서도 장경태 위원장에게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여권의 일관적인 행동들에 그 맥이 다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뭔가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검찰 조직을 통해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을 보게 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리고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한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 대한 무한 애정을 국민보다 더 앞서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진중권 교수는 한때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진중권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을 일국의 대통령이 아닌 PK 치문복스라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던 게 저는 굉장히 이 정부에서 참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관통하게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온갖 정치적 수사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포장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있는 젊은 지인들에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이 살아있는 정의고 검찰 개혁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냐라는 부분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저같이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건요, 검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나와서 굉장히 비싼 돈 받는 전관 변호사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앞서 김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전 정부를 향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과제 아니었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야권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를 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치부, 조금인 틈에 대해서도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실 김현민 교수님도 그렇고 김재현 의원님도 만약 무죄를 받으셨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검찰 수사의 강도나 어떤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뭐 김재현 의원님은 적폐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또한 유죄를 낙인시키는 어떤 포토라인 수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정관 변호사 얘기도 하셨지만 그게 해필이면 조국 가족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이 최강욱 비서관이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앞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에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최강욱 비서관의 혐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변호사할 때 조국 그 장관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입시에 활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업무를 방해한, 즉 입시 업무를,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고 재판에 넘긴 건데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게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검사가 감히 나를 기소하다니 이거 검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수처로 전부 다 너희들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저 비서관이 저도 청와대에 근무해봤지만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인지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죠.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나를 기소하다니 이게 무슨 뭐 저 왕족입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기소를 한 검사를 상대로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를 동원해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사고 구조, 이런 의식 구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절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짓을 한 그 저 비서관을 대통령은 또 그냥 두고 있어요. 과거의 경우에 어떤 정권에서도 청와대 비서관이 문제가 되고 재판이 넘어가면 다 일단 저 재판을 받아서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혐의를 벗을 때까지 열심히 그 재판을 받고 돌아오라 그런 의미로라도 일단은 직위에 면하게 해줬거든요. 이게 딴 분도 아니고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즉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자신 밑에서 공무원의 기강을 전부 다 감독하게 만드는 그런 비서관으로 자리를 준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분이 공직기강을 지금 감찰하겠다고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헌법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죠. 오만방자하기 이럴 수도 없는 거죠. 네. 국민들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네. 문재인 정권의 어떤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지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민 의원님하고 예. 장경태 위원장 순서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맞습니다. 정관예우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그건 이제 한꺼번에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국민들이 진짜 소망한 거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인가요? 이제 본인은 피혐의자로 소환을 통보받은 바는 있지만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 그러고 나서 기소를 했다. 그 기소 자체도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었다. 이제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항변은 일단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한다면 한 2차례 정도 소환을 갖다 통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그때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확증 편향을 갖다가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강욱 비서관이 그런 과정에서 공수처가 생긴다면 이 검찰들이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말 갖다가 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마 그랬다면 그건 잘못이죠. 왜냐하면 우리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난 1990년대 초중반부터 25년에 걸친 이 지난한 노력의 결과는 더 많은 결실,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권력을 갖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가 검찰과 짬짬이가 돼서 덮어지는 것 갖다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출발은 사실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40명의 검사들을 갖고 과연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 그 출범 기획단을 갖다가 어저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족시키고 7월 달까지 제대로 이제 갖춰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맞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논의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더 튼튼하게 공수처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 무슨 왕족이냐고 하는데 왕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건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하자가 좀 있다고. 네, 장경태 위원장 말씀하시죠. 네. 역사 토론을 하셔서 너무 사극 토론 같아서 좋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정상적 수사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수사 하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언제부터 검찰이 국민의 대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얘기하면 마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치환해서 말씀하신데요. 검찰은 성역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만큼 권력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유죄 추정 수사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9,903건입니다. 이 중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14건이고요. 기소율 0.14%입니다.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16%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죠. 자체 정화하고 자기들이 어떤 좀 뭔가 행동에 대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어떤 뭐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위나 비리 혐의, 비리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자체 정화를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일벌백계 하면서 정말 검찰 스스로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율 일반적인 국민의 기소율에 비해서 그리고 처분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거나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줘야 그나마 처벌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공수처 수사 대상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공수처 설치되면 아시다시피 7,000명에 대한 수사, 뭐 소위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3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판검사 수사 대상입니다. 그중에 5,000명이거든요. 한 70% 정도가 판검사 소위 고위공직자에 다 들어가시니까 그 수사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공수처를 그토록 반대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을 이제 당초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이명박 다 구속하고 그다음에 전임 정권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때려잡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내 편이구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다 이래 생각해서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그래요? 아니 갑자기 또 조국도 조국이라는 추론하고 희대의 그 비리 혐의자를 또 수사를 하니까 아니 이건 나한테도 수사를 하니 이거 안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한 겁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토론이 안 되죠. 지금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은 아니 공수처로서 너희들 혼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우리 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이나 야당이나 또는 자기들 말 잘 안 듣는 검찰이나 이거 때려잡기 위해서 또 판사들 자기들 말대로 재판하지 않는 그런 판사들 때려잡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기관 만들어서 대통령 임명해서 대통령 하명 수사부를 또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공직기강 비서관이 곧바로 자백을 한 겁니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사실이 된 거죠. 지금 네. 출범하기도 전에 이에 대한 반론을 하는 듣고 이야기죠. 나서 저희가 다음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재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뭐 우리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재현 의원님이 그렇게 말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려고 만들어놨던 논리죠. 근데 거기에 딱 한 명이 이제 그런 발언이 이제 들어오니까 거봐 아니고 내 말이 맞지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아마 근데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 늘 그럴 사회의 이제 국격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민주화의 정도, 힘의 균형의 정도, 상호 감시의 정도 이런 것들로 비추어서 볼 때는 뭐 그런 것은 뭐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어디 갔더니 어떤 그 분이 큰일 났어. 우리나라 이제 공산화돼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문재인이 그 검사들 공수처 만들라고 다 잡아놓으려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이냐고 해서 제가 정말 큰일이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한편에서는 어떤 이 편향된 논리가 이렇게 먹힐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사회의 한 90%, 95% 정도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민주적 통제 기능과 상호 견제 감시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공수처법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보고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7개월, 채 7개월도 안 남았, 7개월도 안 남았죠.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정말 지금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만한 공수처가 생길 수 있게 출범할 수 있게 정치권이 협력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 근데 저희